안녕하세요, 데드입니다.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컨텐츠를 하루빨리 드리고 싶은 마음에 촬영하는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장정의 두 번째 영상인 오픈마켓과 소셜 그리고 로켓 배송에 판매할 물건을 소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19가지입니다. 소싱 단계에서 꼬이면 모든 전략이 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이외에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딱 소싱을 할 때 체크하면 좋은 사항들입니다. 저는 로켓 배송에 판매한 기준에 충족하고 나면 소싱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픈마켓은 그냥 기본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로켓의 기준에 충족하고 나면 소싱할 때 추가 체크를 하지 않고 소싱을 합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체크리스트 5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별 판매하려는 상품의 키워드를 체크한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는 쇼핑을 하는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네이버나 쿠팡과는 다르게 오픈마켓과 소셜은 일반 랭킹은 거의 의미가 없고 광고로 모든 페이지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하나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이버에서 무엇을 검색하든 특정 키워드는 상위의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검색이 되죠. 물론 예외는 살짝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는 키워드에 따른 광고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석류를 치면 석류 열매가 대부분 검색이 되지만 오픈마켓에서는 즙부터 알약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려는 상품의 키워드의 분위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이버에서 석류즙이 8,000원의 평균 가격인데 G마켓에서는 석류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석류즙을 올려놓은 사람이 10,000원에 올려놨다면 저는 9,000원에 올려놔도 가장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네이버보다 오픈마켓이 좀 더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소셜커머스 오픈마켓별 어느 구좌에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체크한다. 소셜이 오픈마켓화되어 있고 오픈마켓이 소셜화되면서 대부분 비슷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플랫폼별로 소비자들의 특징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내가 타겟하는 고객이 있을 법한 곳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이제 반응을 볼 것이라 이것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딜로 팔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소싱을 하는 것과 또는 내가 CPC를 올려놓고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감을 익히기 위해서 내가 소싱하려고 하는 상품들이 어느 구좌에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CPC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딜에 넣으면 어떤 조건으로 넣을 것인지 또 어떤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세 페이지 퀄리티를 체크한다. 이건 네이버랑 똑같죠. 오픈마켓이나 소셜은 스마트 스토어 자체 에디터처럼 적극적으로 플랫폼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통이미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온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 통이미지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능력이 없다면 네이버에 올린 내용을 기반으로 디자이너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배우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소싱할 상품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느낌을 체크해 봐야 한다. 내가 소싱을 할 때 썸네일과 가격이 오픈마켓과 소셜에 해당하는 키워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남들보다 싸 보일 수 있다거나 상품이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다거나 이것은 수치화를 할 수는 없고 딱 봤을 때 내 상품이 썸네일과 가격이 돋보인다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가 소싱하려는 물건이 그럴 만한 물건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품의 구성과 그리고 사은품을 체크해 본다. 이것 또한 이제 네이버랑 마찬가지로 이제 상품 가격에 사은품을 주는 비용을 포함해서 마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쿠팡 로켓 배송입니다.
사실 로켓 배송은 입점부터 이야기를 다뤄야 하는 게 맞지만 이 부분은 쿠팡 제도가 워낙 이제 자주 바뀌면서 쿠팡의 입점을 문의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쿠팡 윙과 쿠팡 로켓 배송은 한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부서라고 봐도 이제 무방하거든요. 직원들도 분리가 되어 있고 운영하는 것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 윙에서는 로켓 제품들을 윙에서 팔라고 권하고 로켓 배송에서는 윙 상품을 로켓 배송에 팔라고 권하기도 하니까요. 쿠팡 로켓 배송 소싱 체크리스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품 패키지 디자인을 체크한다. 첫 번째부터 상품 패키지인 게 좀 이상한가요? 이건 쿠팡 로켓 배송의 썸네일 정책 때문입니다. 쿠팡은 눕기 사진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눕기 사진은 배경을 하얗게 해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상품이 하얀색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상품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을 분명한 상품 디자인 혹은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가격 변동이 많은 상품인지 체크한다. 쿠팡은 매출이 낮을 때 그 판매자와 소통에 인색합니다. 고객센터는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권한도 없어서 초반에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속이 터져요. 그렇다고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쿠팡 로켓 배송은 모든 마켓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되게 저렴한 판매가로 납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최저가를 맞춰줘야 되죠. 만약 최저가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BM한테 전화를 받고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물건의 납품가를 변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격을 변동하려면 BM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오락가락하는 상품은 로켓 배송에 넣는 것을 다시 고려해 보시거나 가격을 좀 높게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물건 수급이 원활한지 체크해야 한다. 쿠팡 로켓 배송은 쿠팡에서 내 상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1주에서 2주치의 발주를 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매량이 높아지거나 하면 품절이 나게 되는데 로켓 배송의 핵심은 이 품절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갑자기 발주를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가 판매하는 물건이 부족해서 덜 보내게 되면 품절 기간은 더 길어지고 한 번에 보내도 되는 물건을 몇 번에 나눠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물건을 사입할 때 물건 수급이 원활한 상품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내 상품의 사이즈와 사무실 사이즈를 체크해야 한다. 로켓 배송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택배 포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켓 배송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여러 창고로 2주치 정도의 물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때에 따라 엄청난 양의 발주가 들어오고는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물건이 3,000개가량의 물건이 들어옵니다. 이 물건을 보관하고 포장하는 걸 택배기사가 수거할 때까지 어딘가 세워둬야 되고 보관해야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산 작업 때문에 이건 3PL에 맡기는 것도 거의 어려워요. 그냥 송장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이트에서 이제 전산 입력도 해야 되고 이제 서류도 뽑아야 되고 서류를 뽑은 내용들을 박스에 동봉해야 되기 때문에 로켓 배송을 하려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가능한지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싱하려는 상품이 로켓 프레시 상품인지 체크해 봐야 한다. 신선식품은 로켓 프레시 가능한 상황이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직접 하는 게 어렵다면 로켓 프레시 대행 업체에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농산물을 할 때 신선식품을 로켓 프레시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냉동차가 있지 않는 이상 프레시 입고를 대행하는 분들에게 맡겨야 되더라고요. 신선식품이라면 로켓 프레시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농산물을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로켓 프레시에 반드시 입점 시도를 해보세요. 판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섯 번째, 쿠팡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최저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이 부분은 각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꼭 BM에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쿠팡에 상품을 입점을 시킬 때 이제 견적서라는 거를 넣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얼마의 수수료를 쿠팡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지 않은 점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주었을 때 내가 최저가를 유지하면서도 쿠팡에 납품할 수 있는 마진율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고 이제 쿠팡이 벤치마킹하는 그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는 수수료가 50%나 된다는 걸 감안을 하면 앞으로 저 정도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야 됩니다.
지금 수수료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수수료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소싱할 물건의 가격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7번째, 내 상품의 수가 적다면 내 재무 흐름을 체크한다. 로켓 배송은 그 외상담보대출이라는 그 정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 이상 한 계산서로 나오면 은행을 통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선정산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품목이 적어서 한 계산서가 100만 원 이하가 되면 꼼짝없이 50일을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켓을 들어갈 때 100만 원 이상 계산서가 반드시 나와야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쿠팡 주문이 200만 원어치가 들어왔는데 계산서가 30만 원, 90만 원, 80만 원으로 나뉘어졌다면 이 돈은 꼼짝없이 50일 뒤에 정산이 되지만 1000만 원어치 계산서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들어오면 약 10일 안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주는 수수료는 내가 정산받는 날짜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한 0.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에 3만 원 정도인데 괜찮지 않나요? 8번째, 가격이 겹친다면 브랜드 하나 더 만들어야 할지 체크해봐야 한다. 타 오픈마켓에서 잘 파는 내 브랜드 상품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로켓 수수료를 주고 나면 최저가를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다 올려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패키지와 브랜드를 달리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둘 사무실과 그리고 여유 자금, 그리고 인력 정도를 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 쿠팡 윙으로 팔지 아니면 로켓 배송으로 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쿠팡 윙과 로켓 배송의 두 곳에서 같은 상품을 팔 수는 없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상품 수가 적고 매출이 적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켓 배송으로 했을 때 돈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쿠팡 윙이 더 낫고요. 상품 수가 굉장히 많다면 매출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 꼼수가 있는데 윙에서 한 개를 팔고 그리고 로켓 배송에서 두 묶음을 팔고 이렇게 팔면은 두 곳에서 모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묶음이 아니더라도 이제 연관된 다른 상품과 이제 묶음으로 등록을 하면 로켓과 윙을 구분해서 팔 수 있으니까 이 점 체크해 두세요. 10번째, 쿠팡 광고를 꼭 체크해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쿠팡에 많은 수수료를 주고도 광고까지 해야 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팡 윙에서 기존에 판매하시던 분들은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의 대략적인 CPC 가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쿠팡에서 수수료 주고 광고는 꿈도 못 꾸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쿠팡의 CPC는 쿠팡 윙과 로켓 배송의 광고 가격이 크게 차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이버처럼 광고 품질 지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키워드로 구성만 달리한 상품이 CPC 가격이 5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광고 구조가 4개뿐이라 한번 경쟁이 붙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상품 공급 가격을 정할 때 광고 비용까지 포함하셔서 가격 책정을 하셔야 합니다. 11번째, 상품 사이즈가 크다면 팔레트 입고가 가능한지 체크해야 한다. 보통 택배사에서 가로, 세로, 높이 160cm 그리고 무게 20kg를 넘는 택배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한 물류센터에서 10개 이상의 택배를 받아주지 않죠. 가로, 세로, 높이 160cm 박스에 내 상품이 2만원짜리인데 10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팔레트 입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팔레트 입고를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지는데 그러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160cm 박스에 보통 100개 정도의 상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택배 입고가 되지만 한 창고로 상품이 몰리면 택배로 모든 물량을 입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품의 가격과 크기가 물류비를 고려했을 때 로켓이 유리한지 쿠팡 윙이 유리할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다양한 판단 기준과 케이스가 있어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12번째, 파손 우려가 있는 상품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손 위험이 있는 상품은 직접 배송할 때는 포장을 꼼꼼하게 하면 되지만 쿠팡은 애초에 꼼꼼하게 상품을 포장해서 보내야 됩니다.
내 상품이 로켓 배송을 통해서 고객 손에 들어가는 데까지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로켓을 넣을 때 포장을 특별하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품의 부피 자체가 커질 수가 있고 포장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13번째, 유통기한 정책을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쿠팡 로켓 배송은 모든 물건을 사입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너무 짧으면 판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 유통기한에 대한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소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품별, 카테고리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점을 하셔서 견적서를 제출할 때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14번째, 소싱한 물건의 재고를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지 체크한다. 쿠팡 로켓 배송은 언제 어떤 상품이 얼마나 주문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2년째 로켓 배송에서 판매 중이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떤 상품은 첫 발주에 200개 주문을 넣기도 하고 어떤 상품은 소량으로 발주를 넣기만 하고 어떤 상품은 두세 차례 발주 만에 수천 개의 주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쿠팡에 대량 입고를 하면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발주들을 최대한 소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은 상품의 사입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품절이 나서 기다리는 상황이 없는 상품이면 되도록 좋습니다. 자, 끝! 여기까지가 제가 상품을 소싱할 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은 직접 해보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직접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이랑 이제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